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 우즈베키스탄. 자, 일단은 양 팀 다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팀 다 이제 좀 정상적으로 좀 라인업 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자, 우선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컵 3차 예선 이제 A조 좀 3위에 이제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상대 팀이 이제 2위인 이제 우즈베키스탄과는 이제 승점이 좀 4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기 포함 남은 월드컵 이제 예선 경기가 두 경기밖에 이제 안 남았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이 경기에서 이기지를 못하면은 이제 2위로 마무리할 가능성은 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각조 이제 2위까지 좀 다이렉트로 월드컵 본선 진출이 좀 가능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일단은 뭐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는 이제 일단 무조건 이겨야 이제 2위 가능성이 이제 좀 더더욱 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 이제 벤투 감독 후임으로 이제 올러루이우 감독을 좀 새로 선임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가 새 감독 부임 후 첫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감독 교체를 통한 이제 좀 첫 경기다 보니까 그런 점도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월드컵 예선전에서 3경기 연속 이제 무패를 좀 이어가고 있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최소 2위로 마무리해 이제 다이렉트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좀 확정짓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물론 이제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이제 2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좀 생기기 때문에 더 뭐 공격적으로 나설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새로 부임한 이제 올로리우 감독의 좀 전술을 좀 봤을 때는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좀 수비를 좀 잘 구축하면서 이제 실리적인 플레이를 주로 좀 지향하기 때문에, 이제 올로리우 감독이 기존에 그래도 추구했던 전술을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랍에미리트가 뭐 더 급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독의 좀 전술 성향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생각보다 막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면서 무리한 좀 플레이를 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한다, 뭐 이렇게 좀 보여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 역시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지금 월드컵 본선 진출이 좀 확정이기 때문에 굳이 뭐 무리하게 공격을 좀 전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 경기는 좀 생각보다는 좀 느린 템포로 이제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월드컵 뭐 3차 예선을 좀 기준으로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홈에서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 감독 부임 후 첫 경기다 보니까 이런 감독 교체 효과도 어느 정도 좀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더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아랍에미리트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이번 뭐 월드컵 예선전 전체를 좀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경기력이 더 낫긴 했지만,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무승부만 좀 거둬도 지금 진출이 확정되기 때문에 솔직히 뭐 그렇게 뭐 지금 뭐 급할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그런 좀 감독 교체와 더불어 이제 홈에서의 좀 강세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충분히 좀 아랍에미리트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좀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을 더 좀 중점적으로 봐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아랍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아랍에미리트 프랜스 쪽으로 접근한 경기,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랍 프랜스의 2.5점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만 대 요르단 경기. 자, 일단 오만 같은 경우에는 주점포워드 1명 결장. 자, 그리고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주점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교적 좀 요르단의 이제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오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컵 3차 예선 A조 4위로 이제 4차 예선 좀 진출권에 좀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제 2위인 뭐 요르단과는 승점이 지금 3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에서 오만이 좀 이기게 되면은 이제 요르단과 승점이 좀 같아지게 된다, 요 점도 이제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A조 2위로 지금 월드컵 본선 진출권에 이제 위치해 있고, 그리고 한국과는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 지금 5경기 연속 좀 무패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3인 뭐 이제 이라크와는 승점이 단 지금 1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요르단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결과를 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일단은 뭐 이제 솔직히 이제 요르단 입장에서는 1인 지금 한국을 좀 넘기는 좀 많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2위를 좀 지키는 게 가장 우선 목표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두 팀 다 뭐 공격을 좀 주도하기보다는 좀 받아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자, 보다 더 이제 탐색전 양상이 좀 길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경기는 뭐 어느 정도 좀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만이 홈 이점을 좀 잘 살리고, 그리고 대체로 뭐 조직력도 좋은 팀이긴 하지만 문제는 지금 롱볼 비중이 좀 크면서 대체로 좀 빌드업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공격이 좀 단조로운 경우가 좀 많고, 그리고 지금 측면에서의 전개 또한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경기가 뭐 제 아무리 오만이 좀 홈이라고 해도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요르단이 더 좀 좋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려 뭐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팀은 요르단이 되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요르단의 그런 전력 누수가 더 크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재 뭐 오만에 비해 이제 전력이 우세하면 우세했지 이제 밀릴 거는 좀 없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경기력도 이제 요르단이 더 이제 우세하다 보니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뭐 요르단이 좀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이번 뭐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이제 두 팀이 한 번 또 맞붙었을 때 이제 그때는 요르단이 오만 상대로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좀 보이며 4대0 좀 대승을 좀 거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직접 좀 맞대결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뭐 요르단이 원정이라고 해도 크게 좀 밀릴만한 부분은 좀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한번 좀 요르단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르단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바는 물론 이제 언더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또 이게 요르단의 좀 공격이 어느 정도 좀 폭발할 요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좀 맞대결에서 요르단이 좀 4대 0으로 좀 이겼던 경기를 좀 봤을 때 오만의 수비를 너무 쉽게 좀 공략하면서 굉장히 득점 기회를 잘 좀 만들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를 약간 좀 언더로 무작정 좀 보기는 많이 좀 껄끄러운 경기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거는 배당 대비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요르단 프랜승의 언어가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레인 대 이제 사우디. 자, 일단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한 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컵 3차 예선 C조 5위에 이제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미 뭐 다이렉트로 월드컵 본선 진출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4위라도 들어서 지금 4차 예선 진출을 좀 목표로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4위인 좀 인도네시아와는 승점이 좀 3점 차가 나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만약 좀 바레인이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뭐 사실상 좀 탈락이 확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현재 C조 3위에 좀 위치해 있고, 그 이제 2위인 이제 호주와는 승점이 좀 3점 차가 좀 나기 때문에 남은 지금 잔여 경기를 좀 고려하면은 2위까지 이제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2위인 이제 호주가 이제 일본과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본은 뭐 1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큰 동기부여는 없는 그런 좀 경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주가 솔직히 일본 상대로 이제 이길 가능성은 좀 더 이제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사우디는 이번 경기는 좀 반드시 좀 이겨야 지금 이제 2위까지도 이제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번 경기에서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기를 이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2위인 호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은 2위로 이제 월드컵 본선을 좀 다이렉트로 좀 진출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뭐 양 팀한테 있어서는 이제 반드시 좀 승리가 좀 필요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조금 말이 좀 길었는데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사우디가 이전 명성에 비해 여전히 좀 부족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르나르 감독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지는 경기가 잘 없고, 그리고 서서히 지금 르나르 감독의 전술이 잘 녹아들면서 이제 경기력 및 조직력도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약간 좀 경기력적인 부분이 더 좀 개선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만치니 감독 이제 말기 때와 비교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사우디의 상황이 많이 좀 나아졌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작년 겨울 걸프컵에서는 바레인이 사우디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때 사우디의 좀 라인업을 좀 봤을 때는 이제 1.5에서 2군 정도의 라인업을 좀 기용했었고, 이제 이번 월드컵 예선전에서는 사우디가 정예 멤버로 좀 나서기 때문에 그때 이제 걸프컵 가의 그런 좀 경기와는 다르게 좀 많이 좀 다른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뭐 걸프컵에서는 뭐 바레인이 난타전 끝에 3골을 넣으며 이제 사우디 상대로 승리를 거뒀지만 이번 경기에서 이제 바레인이 사우디 1군의 수비를 좀 뚫기는 좀 생각보다 어려울 것으로도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지난 그런 걸프컵에서의 그걸 맞대결과는 좀 사뭇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이 경기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사우디가 뭐 바레인 상대로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가 그래도 바레인의 공격을 이번에는 좀 잘 제어하면서 이제 실리적인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우디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사우디 승 쪽으로 가져가는 경기, 언어반은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로 본다고 하면 사우디 승, 언어만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대 이제 한국 경기. 자, 일단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팀 내 득점 1위 포워드인 이제 후세인이 결장 중인 거는 이라크 공격에 있어서 타격이 꽤 크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김민재 선수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부상을 좀 닳고 있는 이제 손흥민 선수 역시 이번 경기에서는 좀 출전 시간이 좀 제한될 수 있다. 이 점도 같이 전해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월드컵 3차 예선 B조 3위로 이제 4차 예선 진출권에 이제 위치해 있고, 이제 2위인 뭐 요르단과는 승점이 단 1점 차밖에 이제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좀 잔여 경기에서 이라크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면은 충분히 지금 이제 2위권 안으로 좀 마무리해서 다이렉트로 좀 월드컵 본선 진출도 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라크 입장에서는 뭐 남은 좀 잔여 경기 좀 결과가 좀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B조 1위에 이제 위치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3차 예선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으며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일단 뭐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최근에 뭐 약체인 좀 팔레스타인과 더불어 이제 오만 요르단 상대로도 연달아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고 있다 보니까 최근 좀 좀처럼 이제 이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거와는 더불어 최근 좀 이기질 못하면서 다소 주춤하고 있는 그죠 한국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한국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좀 확정 짓기 때문에 굳이 뭐 템포를 좀 끌어올려 이제 무리하게 이제 플레이를 할 이유는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좀 템포를 좀 늦추면서 이제 운영 쪽에 포커스를 두며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라크가 뭐 지금 홈이라고 해도 뭐 한국 상대로 이제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중원 싸움에서는 한국이 더 이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한국이 좀 페이스대로 경기가 좀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드업도 이제 그렇게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팀 내 좀 핵심 포워드인 그런 이제 후세인이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공격이 좀 단조로울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라크 이제 입장에서는 뭐 확실한 그런 좀 패턴 플레이보다는 아무래도 크로스나 코너킥과 같은 그런 이제 크로스나 안 그러면 이제 코너킥과 같은 그런 좀 세트 피스 위주로 좀 높이를 좀 활용해서 주로 좀 공격을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한번 좀 뭐 이라크 입장에서도 한번 좀 공격을 좀 풀어가는 좀 방향도 한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원정이라고 해도 확실히 좀 한국이 더 유리한 요소가 많고, 그리고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연속 한국이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근래 이제 한국이 좀처럼 이제 이기지를 못하면서 좀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월드컵 본선 진출이 좀 확정이라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거를 좀 무작정 지금 한국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중동 원정은 언제나 진짜 좀 많이 좀 이제 좀 고전할 수 있는 그런 좀 경기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중동 원정이라는 점도 솔직히 지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자,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이라크가 지금 뭐 한국 상대로 이길 거란 기대는 좀 크게 안 들고, 그리고 한국이 만약에 뭐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까지 좀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차라리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한국이 만약에 좀 이긴다고 해도 뭐 1.4 정도의 좀 승을 보는 경기로 가져가거나 이 경기는 무승부로 좀 끝나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기로 한국 햄모알무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사이드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한국 햄모알무,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 대 이제 이란 경기. 일단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리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컵 3차 예선 A조 4위에 이제 위치해 있고, 그리고 남은 잔여 경기에서 다 이겨도 2위로 올라가기는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3위인 아랍에미리트를 좀 제치는 게 좀 최선의 목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A조 1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3차 예선에서 단 한 번도 좀 진 적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상대로 이제 3차 예선에서도 순항 중인 그런 현재 좀 이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위인 우즈베키스탄과는 승점이 좀 3점 차가 좀 나기 때문에 뭐 아직 1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경기 이후 이제 마지막 예선 경기 상대가 북한이라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사실상 지금 뭐 1위로 월드컵 본선 진출이 유력한 그런 좀 이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란 입장에서는 이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좀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이제 1위로 월드컵 본선을 좀 진출을 하냐 마냐의 여부만 좀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이 경기는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이제 공격적인 양상으로 지금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지금 전진성이나 지금 공격 전개가 좀 좋으면서, 그리고 특히 공격 전환이 굉장히 좀 빠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서 양 팀 다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종종 창출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자, 일단 확실히 좀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공격 퀄리티 차이가 좀 큰 만큼 홈에서는 굉장히 좀 공격 전개가 좀 좋고, 그리고 득점력 또한 좀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해 볼만 하고, 이란 역시 이제 대체로 이제 좀 득점력이 좀 좋으면서 이제 특히 좀 라인이 좀 올라간 좀 팀들 상대로도 이제 좀 맞불을 놓으면서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특성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카타르가 홈에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현재 뭐 전력, 경기력, 안 그러면 뭐 이제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이제 이란이 우세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란이 3차 예선에서 진 적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게 지금 뭐 카타르 정배 사이드를 막 보기는 그리 뭐 큰 메리트는 없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카타르보다는 이란 프랑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대로 봤을 때는 이란 프랑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뭐 알리와 이제 아피프와 같은 굉장히 좀 핵심 그런 쪽 골게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란 역시 지금 뭐 타레미와 아주몬과 같은 이제 확실한 쪽 골게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뭐 양 팀의 좀 포워드진이 굉장히 좀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경기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더 고려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란 프랑스, 어느 본다고 하면 오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미 월드컵 예선, 파라과이 대 우루과이. 자, 일단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발베르데, 그리고 지금 벤탄쿠르,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 누네스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파라과이에 비해 이제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선수들의 좀 결장이 어느 정도 크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파라과이와 우루과이 모두 승점 21점으로 좀 동률이지만 우루과이가 골득실에서 앞서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지금 우루과이의 순위가 더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지금 남미 월드컵 예선 3위, 그리고 파라과이는 5위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번 경기 좀 결과에 따라서 양 팀의 좀 순위가 확 좀 뒤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 팀의 좀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뭐 조직력 부분에서는 우루과이가 더 좋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우루과이가 좀 더 그래도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알미로, 그리고 엔시소, 그리고 고메스와 같은 그런 같이 이제 기동성이 좋은 선수들을 좀 중심으로 빠르게 좀 측면이나 역습전개를 통해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 경기는 뭐 주도권은 우루과이가 가질 수는 있겠지만 공격 효율에 있어서는 파라과이가 더 좋을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파라과이가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쭉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좋은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고, 이제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코파 아메리카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며 다소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최근 기세는 파라과이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지금 뭐 핵심 코어들이 좀 좀 많이 빠진 그런 좀 우루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인 전력에서 우루과이가 뭐 파라과이에 비해 뭐 크게 좀 밀릴 건 없고, 그리고 여전히 뭐 경기 운영 능력이나 수비 조직력은 우루과이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런 좀 우루과이가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조율해 파라과이의 공격을 좀 잘 제어하면서 안정적으로 그래도 경기를 좀 잘 풀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지금 뭐 파라과이가 우루과이 상대로 거의 뭐 18년 가까이 이긴 적이 없을 만큼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압도적인 좀 상성까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우루과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물론 이제 확실히 좀 흐름적인 부분은 파라과이가 이제 더 좋고, 그리고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뭐 발베르데, 뭐 벤탄쿠르, 뭐 누네스 등 이제 핵심 코어들의 좀 결장이 좀 뼈아프긴 하지만 그 점을 지금 뭐 이제 감안해도 현재 뭐 이제 조직력이나 뭐 경기 운영 능력은 우루과이가 더 좋고, 그리고 가장 큰 점은 아무래도 이제 압도적인 그런 좀 상성이 지금 이제 우루과이가 훨씬 더 지금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좀 중점적으로 보면은 요거는 그래도 역대받은 우루과이 프랜승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우루과이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우루과이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네, 안 그럼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루과이 좀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우루과이가 파라과이의 공격을 어느 정도 잘 제어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경기를 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우루과이 프랑스, 언어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칠레 대 이제 아르헨티나 경기. 자, 일단 칠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엔소. 그리고 이제 오타멘디. 그리고 이제 파레데스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칠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컵 남미 예선 꼴찌로 지금 성적이 많이 저조한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월드컵 예선전에서는 원정 약세인 베네수엘라 상대로 이긴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월드컵 예선전에서 지금 이긴 경기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최근 좀 칠레 월드컵 예선 경기들을 봤을 때 지금 5경기 중 4경기가 이제 무득점 경기일 정도로 득점 빈곤이 좀 극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공격 전개나 좀 득점계 창출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좀 마무리 능력도 많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현재 좀 칠레의 좀 득점력은 많이 좀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컵 남미 예선 1위로 이제 2위인 이제 에콰도르와는 이제 승점이 8점 차가 나며 여유로운 격차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전 3연승 중으로 계속해서 좀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브라질 상대로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계속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칠레 입장에서는 이 경기 이후에 이제 볼리비아 상대로 원정에서 좀 경기를 좀 치러야 되고, 그리고 홈 볼리비아를 좀 상대한 이후에는 이제 브라질, 우루과이를 좀 연달아 좀 만나기 때문에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지금 쉬운 경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칠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이기지 못하면은 이제 탈락이 지금 유력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크더라도 라인을 올려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보일 가능성이 더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칠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기는 거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라도 어느 정도 좀 라인을 올려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이 좀 나설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칠레가 라인을 좀 올려서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지금 아르헨티나의 그런 견고한 수비를 잘 공략할 거라 장담하기는 이제 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되려 라인이 올라간 칠레가 더 실적 위험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칠레가 더 적극적으로 좀 플레이를 이제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아르헨티나가 좀 칠레의 수비를 잘 좀 공략하면서 더 좀 득점계를 많이 좀 창출하는 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칠레가 이제 기존에 했던 거랑 달리 좀 라인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좀 플레이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결과를 좀 내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확실히 승리가 더 간절한 팀은 좀 칠레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양 팀의 좀 체급차와 더불어 이제 전반적인 경기력, 공수 밸런스, 운영 능력 등 전부 아르헨티나가 더 우세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칠레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상대 전조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연속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이겼을 정도로 이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기도 했죠. 아무튼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르헨티나 승 쪽 보는 경기. 아니면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 승, 언어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션스 리그 4강전 스페인 대 프랑스. 자, 그리고 이 경기는 이제 독일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로드리, 그리고 지금 페란 토레스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쿤데, 그리고 지금 살리바, 그리고 지금 우파메카노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큰 그런 좀 프랑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8강 2차전에서 네덜란드 상대로 연장전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며 이제 4강에 진출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역시 크로아티아 상대로 연장전 끝에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좀 진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양 팀 다 이제 4강을 좀 진출하는 과정이 많이 험난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걸 좀 극복하고 결국 좀 이제 4강에서 맞붙게 되었네요. 자, 일단 뭐 두 팀 다 이제 1선과 2선에서의 기동성이 좋고, 그리고 이제 침투나 뭐 컵백 등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면서 전개가 좋기 때문에 양질의 득점 기회를 잘 창출할 것으로 좀 봅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 좀 두 팀의 수비가 다소 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런 좀 두 팀의 좀 실점 위험도 어느 정도 클 수는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야말,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바페와 같이 혼자서 수비수 좀 두세 명을 좀 몰면서 이제 크랙 플레이에 그런 좀 능한 선수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약간 선수들의 좀 플레이를 통해 공간 창출이 좀 잘 되면서 더 다양한 공격 루트를 좀 만들어 원활하게 공격이 좀 잘 돌아갈 것으로도 이제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뭐 양 팀 다 좀 공격에서 좀 두 가지 나타날 만한 요소가 좀 많은 경기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 자, 뭐 그래도 지금 현재 1년 넘게 지금 진 적이 없을 정도로 흐름이 좋은 그런 스페인이고, 그리고 경기력 또한 이제 프랑스보다는 스페인이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스페인이 이제 더 우세한 부분이 좀 많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게다가 지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쿤데, 살리바, 우파메카노와 같은 좀 주축 수비수들이 지금 대거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워낙 좀 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좀 프랑스의 좀 수비가 이제 훨씬 더 좀 불안정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되려 좀 실점 위험이 더 큰 팀 또한 이제 프랑스가 좀 될 수도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뭐 부분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뭐 스페인이 그래도 이제 좀 프랑스의 수비를 좀 잘 공략해서 이제 득점력에서 더 우위를 좀 보이며 이제 승리를 거둬서 이제 포르투갈과 결승전에서 만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지금 프랑스의 그런 좀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워낙 좀 크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스페인 사이드를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페인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승의 오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은 이제 북한 대 키르기스탄. 네, 참고로 요 경기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네, 그리고 요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키르기스탄 프랑스도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키르기스탄 프랑스의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이거 언더가 아니라 오바로 잠깐 잘못 좀 표기를 했네요. 네, 정정하도록 할게요. 키르기스탄 프랑스의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니자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쿠웨이트 대 이제 팔레스타인 경기. 요거는 저는 요거는 이제 저는 팔레스타인 프랑스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팔레스타인 프랑스 쪽 내지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콰도르 대 이제 브라질. 네,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브라질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네, 어느 하나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월드컵 예선전과 이제 네이션스 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